얼마 전에 지인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던 분인데 경매에서 괜찮은 물건을 낙찰받아서 그걸 허물고 작은 평수로 카페를 하나 차렸더라고요. 장사는 처음 하시는 거라 방문할 때 선물을 뭘 할까 하다가 내가 잘하면서 그분이 필요한 걸 줘야겠다 싶어서 네이버 플레이스랑 당근마켓 등 처음에 세팅해두면 좋은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걸 드리니 너무 기뻐하시는데 마케팅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상위에만 노출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먼저 보여서 구매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시나요? 최근 한 달 내에 그저 먼저 보여서 구매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브랜드는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작은 브랜드가 노출을 진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노출 이후에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최근 제가 지인에게 해준 플레이스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1:1 네이버 플레이스 진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노출은 특정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한 브랜드가 주구장창 1등에 노출돼서 독점하길 바라시나요? 아니죠. 플랫폼은 절대 한 브랜드가 독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SNS 전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큐레이팅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새롭고 흥미로운 걸 발굴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플랫폼끼리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는 누가 더 빨리 발굴하냐가 경쟁력이 되죠. 이런 플랫폼의 특성은 새로운 브랜드나 작은 브랜드들에겐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조금 성장한 브랜드들에겐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트래픽은 플랫폼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이 변하면 없어질 수 있거든요. 플랫폼에서의 노출은 그저 찰나의 기회일 뿐입니다. 노출만 되면 뭔가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왜 노출되길 원하시나요? 단골을 확보하고 싶어서? 신상품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서? 노출은 그 의도에 맞는 구조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골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방문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게 하거나 재방문 유도를 위한 후속 콘텐츠가 필요하겠죠. 노출을 얻었다는 건 누군가가 내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그 기회 속에서 무엇을 검증하고 남길 것인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매출만 나면 되지. 저런 게 중요한가? 네, 결국 노출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매출이 맞아요. 그럼 반대로 매출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매출은 결국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매출을 늘린다는 건 더 비싸게 팔거나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브랜드를 알린다는 수량에 영향을 미치고 신상품 테스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단골 확보는 가격과 수량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노출을 통한 후속 활동으로 우린 매출을 만들어내는 가격과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늘어난 거래 속에서 신뢰도와 경쟁력을 쌓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출된 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지인 카페 플레이스를 진단하면서 발견한 문제들을 사례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노출의 목적이 불명확하다. 사진은 많이 있었는데 인테리어, 메뉴, 외부 전경. 근데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험을 제안하는지, 즉 이 카페가 제안하는 가치가 불명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위해 노출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했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방문 후 연결이 없다. 손님이 방문한 뒤에 다시 찾아오게 만들 요소가 없었어요. 좋은 카페는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로 재방문하기는 어렵죠. 재방문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관계를 이어줄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오픈 기간인데
최소한 정식 오픈 소식을 알리면서 정식 오픈 기념 이벤트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장치가 없었어요. 셋째, 측정할 지표가 없다. 몇 명이 보고 어떤 사진이 더 반응을 끌고 어떤 키워드로 유입되는지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개선 방향도 전략도 세울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플레이스를 재설계했습니다. 먼저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이 카페의 가장 핵심은 디저트 선물 세트였어요. 그 외의 메뉴들은 이 선물 세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치였죠. 그래서 가장 메인 상품을 기준으로 대표 사진, 리뷰 가이드, 소개글 등을 정렬해서 고객들에게 선물 세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정하니 그 외의 메뉴들로 베풀 수 있는 서비스에도 여력이 생겼어요. 어차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선물 세트니까 그 외의 메뉴들은 이 메인 상품의 체험판으로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재방문 유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방문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특히나 자영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골이라고 하면 자주, 많이 와서 사 먹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단골은 아무 비용 없이 내 가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데이터를 잘 모아둬야겠죠. 그리고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이 또 방문할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계기를 알려주면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준비했으니 한 번 더 오시라고 초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데이터 확인 루틴을 도입했어요. 플레이스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오프라인 장사에서 볼 수 없던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추후에 내가 이벤트를 기획할 때도 신메뉴를 기획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를 제대로 세팅해두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데이터 없는 기획은 도박과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 그분이 이제 방향성을 알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프라인 장사라는 게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도 희미해지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성이 생기니까 전략적으로 오늘은 왜 버텨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한 달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 달을 기획하는 식으로 시간이 쌓이다 보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힘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실도 많고 정말 힘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번에 시간 들여서 만든 자료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가치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찰나에 마침 제 연휴 일정이 취소된 김에 추석 연휴 동안 이번에 지인에게 적용했던 그 진단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1:1 네이버 플레이스 진단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스를 만들어두긴 했지만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플레이스에 대해 알아볼 시간에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싶으신 분들, 이번 추석에 플레이스 한번 정복해 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다만 자료의 양이 꽤 많으니 정말 진심으로 공부하고 적용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세요. 노출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준비의 문제입니다. 플랫폼은 여러분에게 한순간에 스포트라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꺼진 뒤에도 고객이 남아있게 만드는 건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노출을 넘어서 선택받는 브랜드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